함의 고동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해군 현대화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유사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 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수하게 되는 구축함 최연호는 우리 해군의 미래상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축도로 됩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해군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탄은 핵통육 잠수함 건조 사업으로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셨습니다만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신형 구축함 최현호가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진수식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함이다라고 하는데 핵 미사일 탐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서 새로운 핵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군요.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저게? 네, 북한의 해군력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봐서 가장 열세에 있었거든요. 미약했죠. 네, 특히 이제 수상함들, 그 바다 위에 다니는 군함들은 규모도 작았고 보통 북한의 연안을 방어하는 1,000톤급 내외의 함정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5,000톤 규모의 신형 구축함, 다목적 구축함을 진수했습니다. 이 5,000톤급 구축함을 생각하시려면 우리나라 해군이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 군함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경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축함이 약 한 4,700톤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 큰 규모니까 정말 북한이 거대한 규모의 구축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기도 크기지만 무조건 크다고 위협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저기서 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이지스함의 성능처럼 북한의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저 최연호도 저기도 그런 레이더 능력 뭐 이런 게 그렇게 훌륭합니까? 네, 보통 이제 이지스함 구축함은 상대방이 날려보내는 미사일이나 또는 뭐 적 항공기들을 탐지해내는 레이더의 능력이 중요한데요. 그 이지스 레이더를 실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진상에서 볼 때는 그 사면에 레이더와 같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사진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견상으로는 그런 레이더를 북한도 그 구축함에 장착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군함이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수직 발사대,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가 이번 북한이 그 공개한 구축함에서는 약 70여 개의 발사대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70여 개의 발사대를 통해서 70여 발의 미사일, 최소 70여 발의 미사일을 뭐 당연히 우리한테 쏘겠죠 보면. 그러니까 공격 능력을 갖춘 걸로 봐서는 우리도 저 군함이 실제 전력화가 됐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수식에서 눈에 띈 건 이 구축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의 딸 주애의 모습이 아주 부각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하얀색 옷을 입고 등장한 주애가 김정은 위원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으면서 귓속말을 나누는 바로 저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공개를 한 거죠, 북한에서. 최근에 공식 행사 때마다 주애를 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이 딸 주애가 2인자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의미인가요? 네, 북한의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김정은의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중에 분명히 더 큰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김정은 옆에 김주애가 동행하고 단순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귓속말을 주고받는 등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정말 자기 후계자로서 김정은이 김주애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볼 때도 김여정이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지목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도 많이 컸네요, 주애가 그동안. 네, 아마 20세 정도 나이가 도달하게 되면 네. 아마 키도 김정은보다 더 커질 것 같고 그렇죠. 아마 지도자로서의 모습도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특이한 게
주요 간부들도 저기에 아이들과 동행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의 아이들로 추정되는 바로 저 장면입니다. 김여정 애들인 것 같아요. 저렇게 손잡고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저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개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여정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추측은 있었지만 그 자식, 특히 남편이 누구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의 그 혈통,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널리 보게 되면은 김여정 또는 김주애 다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네. 저들이 북한의 김정은 후계 체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지,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또 북한 그 정치 권력 내에서 위상을 잡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이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두혈통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연설을 하면서요. 연설 중에 새로운 개념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중간 개선 해역이라는 명칭을 언급을 한 건데 NLL은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중간 개선 해역 저게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서해나 동해에서 NLL, 즉 해상 군수의 분계선의 의미로서 NLL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주장을 하지만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선을 그어서 그것이 북한의 해역, 북한의 그 해상 지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경비 개선이라는 용어를 북한이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엔 또 새로운 중간 개선 해역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기서 그 중간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그러니까 근해와 근해라는 또는 그 대양 원해라는 거의 중간 의미로서의 중간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중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한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건 북한의 그 수상함들이 지금 연안에서 조금 더 멀리 바다까지 나가서 해상 작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으로 감시 정찰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은 인정 안 하는데 김정은 혼자 저렇게 중간 개선 해역 뭐 이러면서 자의적인 뭐 선을 그어놓고 논쟁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네, 맞습니다. 네. 북한은 서해상 NLL에서 그동안 수없는 많은 도발을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NLL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NLL은 북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북한의 군함들이 그 지역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욕을 여러 번 표명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저러한 언급을 한 것을 놓고 보면 조만간 NLL 지역에서 무언가 도발 또는 우리에 대한 어떤 시비를 걸 수 있는 요인을 일단 공개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다에다가 중간 개선 해역 뭐 이상한 말을 또 꺼내고 또 최신형 구축함을 자랑하고 바다에서 뭔가 좀 도발을 하겠다라는 안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지금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